서울의 아파트 분양은 150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지방의 아파트 분양은 찬바람 분다, 골드바 줘도 오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싸니까 사람들이 안 몰리는 거예요. 그게 진실입니다. 싸면 누가 뭐든 뭐라 하든 몰릴 수밖에 없죠. 지금의 사람들은요, 철저히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가격이 싸고 품질이 좋으면요, 너나도 몰려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방의 아파트 분양 시장에 사람들이 안 몰리는 이유는 두말할 거 없이 비싸니까 안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분양은 사람들이 엄청 몰린다, 150대 1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저는 그게 가공된 숫자라고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이라고 한들 돈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칠 것도 아니고, 이미 살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샀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자기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펌프질해서 그냥 뻥치는 구조다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사람을 못 믿고 뉴스에 나와 있는 걸 왜 그렇게 다 의심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의 분위기가 그닥 이렇게 좋지 못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사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무 빡셉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빡센데, 뭐 분양을 10억씩 8억씩 주고 어떻게 집을 사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비싸게 주고 중도금무이자하고 잔금 치를 때쯤 되면 전세 가격이 분양받은 가격만큼 올라가지고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그냥 그 집을 소유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가, 지금의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만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정신 차리고, 그래서 조심하며 지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기대하고 함부로 바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게 삶이 그다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척척척 해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그래서 좀 더 조심하며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 자체는 버려야 됩니다. 함부로 가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돈 벌겠다는 생각이, 그 욕심이 삶을 더 빨리 몰락시킵니다. 세상이 그렇게 수월하지 않은데 참 땅 짚고 헤엄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게 쉽나? 남들은 다 바보정신 같고 나만 특별하고 나만 대단하고 나만 능력자인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착각하면, 그러면 이제 인생이 이제 개판되는 겁니다. 호황일 때 집값이 다 오르고 주식시장도 오르고 되게 좋을 때는요, 그럴 때는 전부 다 룰랄라겠죠. 다들 아쉬운 게 없으니까, 다 여유로우니까 인심도 호하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되게 좋아지겠죠. 근데 실제로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지속되겠냐라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면 이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 지방 부동산에 뭐 되게 상황이 안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더 안 좋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프로 되지도 않는데 건설사 차려서 빚으로 집 짓고 또 높은 분양가로 사람들에게 떠넘겨서 수익 만들어서 또 자기들끼리 성과급 잔치하고 이러는 짓거리들이 이제는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때까지 너무 폐악질들이 너무 심했죠. 온갖 것들이 다 사기고 조작이고 뒤통수고 짬짬이로 장난을 너무 많이 쳤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요, 앞으로 4, 5년간은 별로 그런 분위기가 이제 허락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금은 사람들 대출을 줄이고 있고, 대출 이자 올리고 있고, 대출 받지 말라는 거죠. 도리어 대출한 것들 일부 갚으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지금 분위기입니다. 전세자금 대출도요, 기존의 대출이 3억이 있다라고 하면 연장할 때 되면 3억 다 못 해준다고, 2억 6천만 가능하다, 2억 5천만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분위기입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전세자금 대출 받으면 대출이자 2%예요. 전세 대출 받는 게 훨씬 더 쌌죠, 월세보다요.
어떤 사람은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가진 돈이 10원도 없어요. 1000만 원도 없어요. 근데 4억 5천 5억을 대출 받아 가지고 빌라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이 그만큼 나오니까. 전세자금 대출 완창 받아 가지고 이제 아파트로 전세 이사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부자가 된 것처럼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거예요. 저구니가 없는 거죠. 실제로 돈을 벌어서 그렇게 가면 다행인데, 그게 아니라 대출 금액만 더 늘리고 이자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대출 받아서 이사 가는 게 현명한 거라고 그 당시에 젊은 친구들이 얘기했습니다. 당장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봤을 때는 현명한 거 맞죠. 근데 따져보자고요.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이득만 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죠. 뭔가를 선택했을 때 나에게 플러스가 되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플러스만 있는 건 없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것을 누군가가 제안한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정말 그게 현명한 건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이롭다라고 얘기하는 거, 정말 그게 이로운 게 맞는지 한 번쯤 궁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왜냐, 누군가에게는 이게 이롭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의 영업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 그게 아마 상대방의 이유 아니겠나, 권유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 어떨지 잘 좀 따져봐야겠습니다. 산다라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다. 근데 쉽다라고 수월하다고 얘기하면요, 그가 하는 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 지방 부동산들이 미분양에 대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 멀었다. 더 할인하고 더 낮춰주고 더 가격을 내려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건설업계가 망한다, 무너진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건설업이 너무 많습니다. 업체들이 반 이상이 걷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나라가 이때까지 건설 경기 그걸로 경제 성장률을 뭐 떠받들었다 이러면서 되게 이 건설업계에 너무 이제 많이 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세금이 많이 이용됐다라고 봐야죠. 앞으로는요, 과거와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하고 다르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